안녕하세요. 한지우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은 대체로 쉬웠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꼽자면은 비문학 독서 중에서도 법학 지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법학 지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문 읽겠습니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하고 특정 행위를 해줘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할, 특정인 특정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거든요. 이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를 해주어야 하고요. 그 급부를 해주었을 때 채권은 소멸합니다. 이어갈게요.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 그러니까 돈을 주거나 물건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해주는 경우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도 발생.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채권 채무가 발생할 때는 먼저 계약이 있어요. 계약이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무엇을 해달라. 채무자는 그 대신 나한테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사전에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는데 지금 여기는 계약이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도 발생한다고 했죠. 대표적인 것이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라는 것은 사전에 계약이 없지만 무언가 잘못을 한 거예요. 갑자기 사람을 때리거나 넘어뜨려서 무언가 상대방의 물건을 깨트리거나 이럴 때는 사전에 계약이 없지만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의무가 있고 상대방은 손해배상 채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계약이 없어도 권리가 발생하는 예입니다. 이어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그렇죠. 계약은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을 때 한쪽에서 먼저 청약을 하고 반대편이 그것에 대해 승낙을 할 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의예요.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그 제공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 나중에 필요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우리가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은 구별된다. 이 부분이 사람들이 이 법학에서 예약을 처음 대할 때 선뜻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뭔가 까다로운, 자꾸 헷갈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어갑니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라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이다. 예약이란 뭔가요? 지금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그 본 계약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권리가 예약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때요? 기차 탑승을 위해 우리가 KTX 같은 걸 살 때 승차권을 미리 사는 거잖아요. 승차권을 미리 삽니다. 그럼 살 때 어떻죠? 돈을 이미 냈죠. 대금을 지불하고 나는 그 대가로 승차권을 받아요. 그리고 기차를 탈 수 있는 날짜만 나중에 돌아옵니다. 이미 승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졌고 그 대가로 그 대가로 돈이라는 급부, 채무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약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이미 완성된 계약이에요. 다만 이 계약의 실현, 그러니까 기차에 탑승하는 승차 날짜만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어갑니다. 법적으로 예약은 무엇이냐?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 지금 말하는 본계약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계약이에요. 한쪽에서 청약하고 한쪽에서 승낙해서 합의로 이루어지고 계약이 성립하면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는 그 계약을 예약에 대비해서 본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본계약을 나중에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예약이라는 건요, 나중에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다음에 이어갑니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예약상 권리자라고 했네요. 누가 예약할 수 있는, 예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약상 권리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에요. 아래쪽에 보면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인데 우선 읽어가며 설명하도록 할게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뒤에 예시를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를 하면은 예약이 성립해요.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져요.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기 지금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급식을, 우리 회사에다 누가 급식을 갖다가 댈래? 라고 해서 ABC라는 회사에다가 입찰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B 회사가 제일 가격이 싸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B 회사가 지금 낙찰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선정된 업체라는 표현을 했죠. 지금 B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상태가 첫 번째, 회사가 우리 회사의 급식을 갖다가 댈 회사들, 급식을 댈 급식 업체들 이렇게 뭐 그 제안서 같은 거 주세요라고 했더니 ABC 회사가 쟀는데 그 중에 B 회사가 제일 나았어요. 그래서 회사가 B에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급식 우리 회사에다 대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 B가 회사에다가 급식 납부 계약, 본 계약이죠. 그 계약을 나랑 맺자라고 청해요. 이렇게 청할 때 회사는 B 회사에다가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약은 B가 청하고 회사가 응하면은 그때서야 급식 납부 계약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예약은 어떤 게 예약의 성립인가요? 여기 보면은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고 했죠. 지금 여기서 회사가 B에다가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한 순간 예약이 성립해요. 그러면 그때 예약 권리자는 누구일까요? B가 이렇게 예약이 성립했을 때 누가 예약을 하겠다고 청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B 회사죠. 이 B 회사가 예약 권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약 권리자인 B가 A 회사에다가 청할 때, 본 계약을 맺자고 청할 때 회사는 응할 의무를 져요. 그러면 이 응하는 의무에 있어서 양자가 급식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형태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어떤 형태인지 볼게요.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자, 앞에 첫 번째 거랑 어떤 점이 달라요? 첫 번째 거는 예약 권리자가 회사에다가 무언가를 청할 때 상대방이 그것에 응하죠. 다만 응할 의무가 있어요. 응해야지 그 다음에 계약, 본 계약이 맺어져요.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어땠어요? 예약상 권리자가 본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만 하면은 본 계약이 바로 성립을 해요. 상대방이 응할 의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계약 맺게 해줘라고 표시를 하는 순간 이미 계약이 맺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케이스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이 뒤에 예가 나옵니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해서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은 바로 본 계약이 성립하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식당이 나한테 계약에 응할 의무 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식당에 예약해놓고 식당에 그냥 도착하기로 하면은 바로 그냥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성의 채권.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에요? 본계약이죠. 여기서는. 한쪽에서는 식사를 제공하면은 상대방은 그 식사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거죠. 이것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다. 이어갑니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행되지 않는 건 뭐냐? 예약을 걸어놨는데 본계약으로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자,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어요. 그럼 채권자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이 채무자는 채권에 응해서 자기의 채무를 급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급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채무를 예를 들면 너무 늦게 준다든가 아니면 안 준다든가 못 주는 상태가 됐다든가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채무가 불안정한 상태, 불완전한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데, 이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려면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천재지변이 나서 갑자기 막 지진이 발생해서 내가 계약상 맺은 채무를 응해줄 수가 없는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면 좀 억울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려면 고의 혹은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때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예컨대 머리를 잘라주는 거든 밥을 주는 거든 간에 원래 급부 내용이 무엇이로 되어 있건 간에 나중에는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 금전으로 지급해야 되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뀝니다. 다음,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A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예약상 권리자예요. 그래서 B에게 예약상 권리를 실현하면은 B는 거기에 응해서 본계약이 바로 발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C라는 타인이 나타나서 B를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A가 자신이 가진 예약상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그럼 C는 타인이죠. 이어갑니다. 이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A는 C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진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전에 계약이 없더라도요. 누군가가 갑자기 고의나 과실이 있어. 그리고 손해를 끼쳤어. 그리고 그 손해가 위법해. 이런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제 충족시키기 때문에 불법행위 요건에 성립돼서 여기 지금 돈으로 금전 배상을 해야 되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채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 무슨 내용이냐? 여기 지금 A가 B에게 원래 어떤 예약상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B에게 그걸 할 수 있는데 청구할 수가 있는데 C가 방해를 했어. C가 불법행위로 방해를 해가지고 A의 권리가 실현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의 B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지 못했으니까 B는 자신의 채무가 만약에 고의과실이 있다면은 채무 불이행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바뀌면은 뭐가 돼요? 채무의 내용이 바뀌면서 원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돈으로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채무로 바뀌는 거죠. 이 C는 어떻게 된가요? C는 자기가 그걸 방해했으니까 불법행위로 해서 손해배상을 물어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도 돈으로 무는 거예요. 그러면은 B가 물건 C가 물건 A가 어차피 받아야 될 거는 B에게서 받건 C에게서 받건 똑같은 돈을 받으니까 C가 만약에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문 짧게 읽었고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네, 갑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보기 1번.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떤가요?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은 바로 채권과 채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바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것이 어디에 있나요? 이쪽에 보면은 아래 답이 있어요.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돼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했네요. 1번 맞고 2번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2번도 맞아요. 3번 예약상 권리자는 본 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예약상 권리자는 내가 권리가 있어. 그럼 본 계약을 실현할 것인지 실현하지 않을 것인지 예약상 권리자한테 그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그렇죠? 여기 맨 앞에서 얘기했죠.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라고 했어요. 4번도 맞습니다. 5번 볼까요?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그런가요? 이것이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의 가장 큰 차이예요.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을 맺지 않은 그 누구라도 나한테 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가능한 거죠. 5번이 틀립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기억은 무언가요?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 그래서 기차 승차권을 사는 것에 대한 사례예요. 이것이 어떤 사례인지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여기 지금 A 사람이 있어요. 이쪽은 기차 KTX 회사죠. A가 기차 돈을 내고 승차권을 삽니다. 승차권을 살 때 B는 A에게 승차권을 사고 대신 A는 B에게 무엇을 해요? 기차 대금을 지급해요. 기차비를 내죠. 대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나면 이것 자체로 계약이 완성된 거예요. 그렇죠? 계약이 완성된 다음에 다만 나중에 이 기차를 탈 수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기차의 탑승은 나중 시기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 탑승은 뭔가요? A가 B에게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B는 기차에 태워줄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채무에 대한 급부가 뭐예요? 기차를 태워주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A는 승차권이라는 채권을 샀어요. 이 채권에 대한 대가로 A는 대금을 지급을 이미 했어요. 그럼 끝났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기차 타는 날은, 그러니까 채권을 실현시키는 날은 나중에 있죠. 계약은 이미 완성된 상태고요. 그럼 나중에 날짜가 됐을 때 이 기차에다가 태워주는 것은 B가 A의 승차권이라는 채권에 대해서 주어야 할 급부가 되겠습니다. 자, 요 관계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한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의 급부에 해당한다. 그런가요? 아니죠. 지금 채권은 뭐라고 했어요? 승차권이 채권이에요. A는 승차권이 있어요. 이 승차권은 채권에 해당하고요. 돈을 지불한 행위는 그 채권에 대한 반대급부예요. 내가 승차권이라는 채권을 구했으니까 이 채권에 대한 반대급부로 A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기차 탑승은 뭘까요? 기차 탑승은 B가 A에게 해줄 급부인 거죠. 기차 탑승. 정리합니다. 1번 보기는 승차권이 채권에 해당하고요.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반대급부이고 여기서 B가 해야 될 급부가 기차 탑승 되겠습니다. 그럼 1번 아니고요. 2번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의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 그렇죠? 승차권이라는 건 채권이라 했어요.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거다? 아니죠. 승차권은 뭐예요? 채권은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2번도 틀려요. 3번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승차 시점을 미래로 정해두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계속 한 얘기죠.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은 이미 성립했어요. 그런데 채권의 행사 시점만 나중에 그 기차 승차권에 써있는 그 날짜에 미래로 하기로 정해둔 것이에요. 3번이 맞습니다. 다음 4번.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 아니죠. 승차권 구입 뭐예요? 여기서 지금 계약이 있는 거예요. 나는 승차권을 살게, 대신 나는 돈을 줄게 라는 청약과 승낙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합의가 돼서 계약이 맺어진 거니까 계약 없이 맺어진 게 아니죠. 4번은 당연히 틀리고 마지막 5번.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아니죠.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계약은 성립됐어요. 계약은 이미 성립됐지 계약을 나중에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이게 지금 예약이잖아요. 기차 승차권을 구입하는 거는 예약이 아니에요. 이미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다만 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실현을 내가 나중에 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영화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내고 영화관 티켓을 샀을 때 예를 들면 티켓 사고 현장에서 구매를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장에 티켓을 샀지만 영화를 보는 거는 이따가 2시간 뒤잖아요. 그러면 이미 돈을 내고 표를 사는 순간 내가 계약은 이미 성립이 된 거예요. 그 채권을 실현하는 시점만 미래에 있는 거죠. 5번은 틀립니다. 답은 3번. 다음 28번 넘어가겠습니다. 28번이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거예요.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조금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갈게요. A라는 부분에 대해서 표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해서 예약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기억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봅시다. 먼저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여기 지금 요 첫 번째 케이스죠. 급식회사가 예약 권리자고 예약을 청해요. 청하면 회사는 이것에 응할 의무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케이스에서 예약 권리자인 B가 회사에다가 무언가를 이 본계약을 맺자고 청해요. 이게 예약상 권리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는 이것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예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약이 성립하면은 예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약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하면은 이 계약에 의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B는 A 회사에다가 급식을 갖다 주고 A 회사는 B에다가 급식 대급을 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부분에서 지금 설명한 이 케이스에서 급식회사인 B는 A 회사에 대해다가 본계약을 맺자고 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A 회사는 그것에 응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이 예약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예약에서 예약상 급부라고 있잖아요. 급부는 뭐예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급부라 그랬죠. 지금 예약에서는 예약상 채권자, 예약 권리자는 누구예요? B가 청할 권리가 있어요. 본계약을 맺자라고 청할 권리가 있을 때 그것에 한 급부, 그러니까 채무자는 회사인 거잖아요. 회사는 그것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예약상 급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줘야 할 것은 이 예약 권리자의 청함에 대해서 응할 의무인 거예요. 그럼 무언가를 청해요. 급식 계약을 맺자라고 B가 청할 때 회사는 그것에 대해서 급식 계약을 승낙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부분은 급식 계약 승낙입니다. 다음 이제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를 볼게요. 예약 완결권은 뭐예요? 아까 식당에 간 케이스가 있었잖아. 이 사람이 예약 권리자가 내가 식당에다가 전화를 해서 오늘 저녁에 뭐 사람 예약하겠습니다 이러고 지금 예약을 해놨어요. 이 예약 권리자를 A라고 할게요. 근데 이 A가 전화상으로 예약을 해놓고 전화상으로 예약은 성립됐어요. 그죠? 이렇게 예약 성립했을 때 예약 권리자는 누구예요? A한테 있어요. 그리고 나서 A가 그냥 식당에 나타납니다. 식당에 도착하는 순간 이번에는 식당에서 이 계약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아까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의 차이예요. 식당은 응할 의무가 없어요. 도착하는 것만으로 도착 자체가 계약을 청하는 거고 청하는 거에 대해서 식당은 응함이 없어요. 도착하는 순간 이미 계약이 완성되어 버리는 거야. 자, 요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봅시다.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 예약상 급부라고 했죠. 급부는 뭐예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무언가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케이스, 식당 케이스에서 예약 권리자는 A라고 했죠. 그럼 A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식당이죠. 이 식당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주어야 하는 급부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주어야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A가 식당에 도착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그냥 완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약상 급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해줘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본 계약상 채권을 발생시킨 예약은 아까 급식회사잖아요. 급식회사는 여기 지금 급식회사 B가 있어요. 본 계약일 때 B는 뭐예요? B는 회사에다가 급식을 갖다 내죠.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금 됐어요. 이제 본 계약으로 넘어왔어요. 본 계약에서 B와 여기 B라는 급식 업체와 회사가 있어요. 그럼 B는 회사에다 뭘 해요? 급식을 갖다 줘요. 그러면은 회사는 A에다가 뭘 하죠? 급식 대금을 주죠. 대신 돈을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봅시다. 본 계약상 급부, 본 계약은 뭐예요? 급식을 갖다 주면은 그 급식에 대해서 대금을 주는 거잖아요. 채무자, 급식을 주는 거에 대해서 채무자는 누구예요? 회사잖아요. 회사가 B에다가 줘야 될 급부는 급식 대금이죠. B는 회사에다가 급식을 주면 회사는 B에다가 급식 대금을 줍니다. 이것이 본 계약상, 급식 계약상 회사가 지는 급부예요. 그럼 여기 디귿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급식 대금이죠. 그럼 봅시다. 급식 계약 승낙, 없음, 급식 계약 승낙, 급식 대금, 지급. 여기. 그래서 답이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케이스는 이거예요. 특별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중요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해서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어. 근데 갑이 시간에 맞춰서 미용실을 방문해서 머리 손질을 요구했는데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어. 그래서 갑이 예약해둔 시간에 병은 또 고의로 끼어들었대요.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대요. 그럼 이건 뭐죠? 불법행위인 거예요. 이미 불법행위라고 여기서 지문에 나오네요. 그래서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보기 볼게요.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누구예요? 미용실 주인이죠. 미용실 사장님은 채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머리를 손질해야 될 계약상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과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채무불이행이죠.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병은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을은 채무불이행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2번. 가가 발생한 과정에서 미용실 주인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인데 내용은 달라요. 병의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고 을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에요. 어쨌든 손해배상 채무를 지죠. 그런데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의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그렇죠. 여기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A랑 B와 C 중에서 어느 한쪽만 해도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는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맞습니다. 3번. 자,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져요. 그런데 그 을의 채무는 어떤 채무예요? 맨 처음에는 계약상 채무가 있었어요. 머리를 해주는 채무예요. 근데 머리를 해주는 채무가 이미 이 시간에 병이 해버려서 그 채무를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채무는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죠. 앞에 여기 써 있어요. 채무가 내용이 바뀌어. 그래서 이 채무의 내용이 바뀌면은 원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 라고 했어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니까 얘는 결국 돈을 물어주어야 돼요. 다음에 병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럼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손해배상 채무가 있어요. 돈으로 책임을 져야죠.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는데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맞아요. 다음 4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아요. 근데 을과 병은 모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아니죠. 을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데 병은 뭐예요? 계약이 없는 타자예요. 계약이 전혀 없는 제3자니까 이 사람은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집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틀립니다. 5번.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요. 그러면은 을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병에게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이 있죠. 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0번 문제 풀게요. 자, 이 문제는 사실 법학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문맥상 단어와 가까운 의미를 쓰인 것은 이라고 할 때는 그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들로 바꾸어 보면은 알기가 쉬워요. A 볼까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뭔가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2번. 올해 생일에는 고향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이거는 물건을 갖다 수령했다는 뜻이에요. 직접 내가 어떤 물건을 수령했다. 3번. 기차역 주변에 새로 생긴, 새로 올라간, 새로 오픈한, 새로 문을 연 혹은 새로 건물이 들어선 인 뜻이에요. 다음 4번. 나는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방법을 물어보았다. 질문해 보았다는 거죠. 다음. 바닷가에 찬바람을 쐬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이거는 소름이 이렇게 오돌도돌 소름이 피부에 소름이 끼치고 그런 아주 이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느낌에 대한 이야기. 그럼 볼까요? A부터 보겠습니다. 아이고 지저분하니까 여기 또 잠깐 또 쭉쭉 지울게요. 여기서 이렇게 크게 해서 한꺼번에 많이 지우겠습니다. 아이패드는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크게 쑥쑥 지울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뭐예요? 여기 있네요.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여기서 가지다는 건 뭔가요? 채권, 권리를 가졌다, 권리를 소유하다,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여기서 보기에서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 느낀다라고 했는데 느낀다를 넣어볼까요? 채무자가 채권을 느끼는 이에게 말이 안 되죠. 따라서 A는 아닙니다. 다음 2번. 2번에서는 편지를 받았다, 수령했다, 물건을 수령했다라는 것이 되네요. 여기 B 여기 있습니다.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돈을 수령하기로 하는 본계약 어떤가요? 말이 되죠? 2번은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 마저 보고 나서 할게요. 3번은 기차역 주변에 새로 생긴 상가, 새로 건물이 들어선, 새로 문을 연, 새로 건물이 들어선, 새로 문을 연 이라는 이야기예요. C.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새로 문을 연,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새로 건물이 들어선. 아니죠? C 아닙니다. 다음 D. 묻다 볼게요. 여기서는 책 빌리는 방법을 질문해 보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어떤 걸까요? 미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질문해 보았다? 그에게도 책임을 질문할 수 있다? 아니죠. 여기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책임을 귀속시킨다, 책임을 돌린다는 뜻이죠.
D도 아닙니다. 마지막 온몸에 소름이 확 끼쳤다.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었다. 오싹했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타인에게 피해를 오싹하는 느낌? 아니죠. 여기서는 피해를 끼치는 입히는 끼치다는 뭐예요? 피해를 입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도 아닙니다. 답은 물건을 수령했다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2021년 수능 국어 영역 법학지문 비문학에서 법학지문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가 꽤 어려운 문제인데요. 특히 28번, 27번 그리고 28번 문제가 특히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민법에서 채권 부분이 까다로운 부분이고 채권 중에서도 예약은 특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예약이라는 단어와 딱 일치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 슬기롭게 부디 잘 풀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2021년 수능 국어 영역 법학지문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